전설야담 네 번째 사또의 신비한 체험. 진과 과인 단오 오온. 조선 제11대 왕 중종 때의 일입니다. 중종에게는 계속 해결되지 않은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여러 해 동안 강원도 영월에 군수 자리가 비어 있음이 문제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16세기 중엽 영월 군수로 부임했다가 죽은 사람이 연이어 3명이나 됐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야 하나? 고심 끝에 임명해 영월로 보내면 어찌된 일인지 부임한 신관 사또마다 첫날 밤에 원인 모르게 계속해서 죽자 아무도 영월 군수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담력 강해 보이는 신하에게 영월 군수를 권하면 아예 벼슬을 물러나겠다는 반응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임금이라지만 강권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임금은 방을 붙여 적임자를 찾아보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신하들이 눈치만 보던 차에 밀양 출신의 승문원 교검 박충원이 영월 군수를 자청했습니다. 승문원은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은 관청이고 교검은 그곳에서 일하는 정육품 벼슬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책을 버리고 영월 군수로 자원하자 그의 아내가 소문을 듣지 못했느냐며 극구 말렸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오. 그렇지만 박충원은 임금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게 신하의 덜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박충원의 뜻을 가상히 여겨 크게 칭찬하고 영월 군수로 발령했습니다. 그대가 과인의 고충을 덜어주려 함은 참으로 가상하오. 다만 신임 군수들이 부임 첫날 밤에 까닭 모르게 모두 죽었으니 과인의 마음이 염려되는구려. 임금이 자신을 가리키는 과인은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를 낮춰 일컫는 호칭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고귀함은 신분이 낮음을 뿌리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연유해 춘추시대 통치자는 스스로를 낮추어 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인에 비교되는 용어침은 본래 신분에 기천 없이 일컫는 자칭입니다. 하지만 진시황이 황제만 쓰는 1인칭으로 하도록 명한 뒤로 천자의 자칭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중엽까지 짐을 썼으나 원나라 간섭기 이후 조선 마렵까지 제후국 호칭인 과인을 사용했으며 고종이 대한제국 이후 다시 짐이라고 했습니다. 호칭이야 어떻든 군주는 신하에게 절대적 존재이므로 박충원은 엎드려 절하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상감마마, 소인을 심려해 주시니 기필코 성은에 보답하겠나이다. 박충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즉시 강원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영월에 도착해 보니 수년 동안 사또가 없었던 관아는 마치 빈집처럼 보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아전들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권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노라. 박충원은 당당한 목소리로 아전들을 나무란 후 봉원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아전들은 여기저기 모여 못마땅한 표정으로 또 시체 치울 일 생겼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에 상관없이 박충원은 해가 지기 전에 관아를 말끔히 정돈하라고 명했습니다. 너무 더러우니 즉시 청소하거라.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아전들은 사또의 불행을 걱정하면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커다란 관아에는 박충원과 시중 드는 하인 그리고 포졸 몇 명만이 남았습니다. 박충원은 칼을 옆에 놓아둔 상태에서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 하인들마저 각자 자기 방으로 가버렸을 때 박충원은 먼 길 오느라 쌓인 피곤함으로 인해 막잠에 빠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휙 열리더니 서늘한 느낌에 찬 바람이 불어와 등잔불을 꺼버렸습니다. 박충원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았습니다. 박충원은 어렴풋이 보이는 허연 물체에게 정체를 밝히라며 소리쳤습니다.
걔 누구냐? 요망한 것이거든 썩 물러가가. 그 순간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다가오더니 박충원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박충원이 귀신의 손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지만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손목에 전해지는 차가운 손길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박충원은 손을 놓으라고 말하려 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박충원의 손목을 붙잡은 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귀신은 마당을 지나 문을 거쳐 이내 산으로 들어가더니 어두운 숲속을 헤치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는지조차 모르고 정신없이 끌려가는 가운데 음산한 바람 소리와 망령들이 울부짖는 듯한 괴이한 소리가 박충원의 귀를 스쳤습니다. 어느 사이 박충원을 잡았거는 귀신은 셋으로 늘었고 박충원 몸에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과정에서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어느 순간 밝은 곳이 나타났고 귀신들은 박충원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박충원이 고개를 드니 놀랍게도 어전이었습니다. 어전은 임금의 앞이란 뜻입니다. 박충원은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많이 낡고 허름한 실내에 예복을 갖춰 입은 6 신하가 선체로 옥좌에 앉아있는 어린 임금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육신과 단종 임금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박충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여쭙습니다. 상감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나이까? 그러자 단종이 상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인의 유택이 심히 불편하여 영월 사또에게 옮겨달라고 말하고자 여러 차례 불렀으나 모두 이곳에 오기도 전에 망령들에게 시달려 죽었구려. 그러니 그대가 과인과 죽은 국원 사또 세 사람을 위해 많은 힘을 써주시오. 과인은 늘 잠자리가 불편하다오. 상감마마, 황공하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박충원은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자기 책상 앞인지라 직전 일은 꿈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박충원의 옷이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몸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생채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먼동이 트며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임 사또의 시신을 치우러 동원에 들어서던 아전들은 무사한 사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 아닌지 눈을 비비고 보기도 했습니다. 박충원은 그런 아전과 포졸들을 향해 단종 임금의 무덤을 찾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드시 있을 테니 기필코 찾아내거라. 단종의 무덤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에 안치됐다가 시해됐을 때 영월의 호장 어몽도가 몰래 나섰습니다. 호장은 고을아전의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몽도는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신을 어보다가 황량한 산골에 암장했기에 다른 사람이 찾기 힘들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아전과 포졸들이 산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다행히 소문을 들은 어몽도 후손이 관할을 찾아와 무덤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박충원이 함께 현장으로 가보니 꿈에서 본 바와 똑같기에 묘소를 고쳐 쌓고 정중하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신임 사또의 현몽에 모두 놀라워하며 정성껏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박충원은 자신보다 먼저 부임했다가 졸지에 세상을 떠난 전임 사또 세 사람의 제사도 잘 지내줬습니다. 이와 더불어 흉흉했던 민심이 가라앉았습니다. 박충원은 이 사실을 한양의 상감에게 보고했으며 이후 부임하는 사또가 죽는 일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박충원 후손은 훗날 단종 왕릉인 장릉 입구에 낙천 비각을 세워 그 신비로운 일을 알렸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